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 적용을 전국에서 모두 해제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만 방역 패스 효력이 중단되면서 생긴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상점 등이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방역 전략 회의를 열고 전국의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2,000여 곳에 대해 방역 패스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법원이 서울 소재 백화점과 마트에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은 방역 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해진 반면 다른 지역은 계속 방역 패스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 패스 의무 적용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까지 예고된 상황이었던 만큼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 빠지더라도 면적에 따라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등 다른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패스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44명으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는 어제까지 닷새 연속 4,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지난주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광주에서 잇단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정 회장이 발표할 입장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건설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의 일부를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면 후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미투는 돈을 안 챙겨줘서 터지는 것이란 발언도 했습니다. 김 씨는 미투 관련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제작진들에게 전해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면 유튜브 채널 실시간 후원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반응 별로 안 좋다고. 한번 해봐. 우리 좀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 아이고, 저기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은 지금 더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홍준- 그래도 신선하잖아. 지난달 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 근데 계속 네. 자기 좀 그러려고 한 거지.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그러니까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정치권 미투가 보수에선 왜 잘 안 터지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검찰 수사 논란을 키운 민주당이라거나 빨리 끝났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가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보수 진영이라는 정치적 견해도 드러냈습니다. 느낀 게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는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내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지난해 7월 처음 알게 된 김 씨와 이 기자는 이후 서로를 누나동생으로 불렀고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정보 일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이건 누님이 정보. 정보? 정보 같은 거. 우리 정보 동생이 같은 거.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김 씨를 위해 일하면 1억 원을 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통화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2차례 이뤄졌습니다. 제작진은 반론과 해명을 듣기 위해 김 씨에게 12차례 전화하고 7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김 씨 측은 방송 전날 서면을 통해 김건희 씨는 윤 후보의 정치 행보나 캠프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먼저 접근해온 이 기자에게 캠프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건 도와주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수준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미투 관련 언급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직후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이 안 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사적인 대화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 내용에 언급된 홍준표 의원은 참 대단한 여장부다. 일부 유튜브들이 경선 때 자신을 집요하게 폄훼한 이유를 짐작하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차가운 칼바람이 다시 날을 새우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한파특보도 다시 내려졌는데요.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도로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파주와 철원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9.2도로 굉장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지날 텐데요. 양이 워낙 적고 강도도 약해서요. 건조함을 달래줄 수는 없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동쪽 곳곳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들어서요. 불이 나기 훨씬 쉬운 환경입니다. 오늘도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도 계속 높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의 모습인데 하얀 파도가 방파제를 향해서 거세게 몰려오고 있죠. 이들 지역으로 향하신다면 바다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는 저녁부터 눈과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대전이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한기가 또 몰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예상되고요.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 오전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